여러분, 혹시 세안하고 나서 얼굴이 뽀득뽀득해야 직성이 풀리시나요? 사실 그 기분 좋은 뽀득함은 여러분의 피부 장벽이 제발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소리입니다. 매일 하는 세안인데 왜 유독 씻고 난 후에 얼굴이 붉어지고 속이 당길까요? 실제로 진료를 보다 보면 열의 8은 무심코 하는 잘못된 세안 습관 때문에 멀쩡한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고 계시더라고요. 망가진 피부 장벽, 비싼 화장품 바른다고 절대 안 돌아옵니다. 세안제 하나만 클렌징 밀크로 제대로 바꿔보세요. 단 아무리 좋은 제품을 사도 어떻게 쓰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제가 제 얼굴에 직접 쓰는 제품 2가지도 이따가 알려드릴 건데요. 그 전에 도대체 왜 폼 클렌징 대신 클렌징 밀크를 써야 하는지 과학적인 이유부터 제가 집에서 직접 실천하는 세안 공식까지 오늘 깔끔하게 다 정리해 드릴게요. 아참, 구독은 하셨나요? 우리가 흔히 쓰는 거품이 아주 풍성하게 나는 폼 클렌저들, 알칼리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피부의 정상 pH는 5.5, 약산성인데 알칼리성 폼 클렌저로 뽀득뽀득 씻어내면 피부를 보호하는 얇은 지질막, 즉 피부 장벽이 싹 씻겨 내려갑니다. 외부 세균을 막아주고 수분을 가둬두는 울타리를 매일 밤 내 손으로 부수고 있는 셈인데요. 게다가 알칼리화된 피부가 다시 원래 약산성으로 돌아오는 데는 무려 2시간에서 길게는 14시간까지 걸린대요. 그동안 피부는 무방비한 상태로 수분을 빼앗기고 극도로 예민해지는 거죠. 반면 클렌징 밀크는 피부의 천연 지질막은 그대로 보호하면서 모공성 노폐물과 메이크업만 부드럽게 녹여냅니다. 세안 후에도 피부가 당기지 않고 로션을 바른 것처럼 촉촉한 이유가 바로 이 장벽을 지켜냈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원장님, 저는 지성 피부인데 밀크를 쓰면 여드름이 더 나지 않을까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지성 피부일수록 강한 폼 클렌저로 피지를 다 말려놓으면 우리는 내 피부에 기름이 부족하네? 라고 착각을 해서 피지를 평소보다 2~3배 더 뿜어내게 돼요. 이게 바로 수부지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여드름 피부일수록 자극이 없는 밀크를 써서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면 신기하게도 오후에 번들거리는 개기름이 확 줄어드는 걸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 좋은 클렌징 밀크 어떻게 써야 할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꼭 당부드리는 핵심 세안 공식 4가지 바로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무조건 마른 손과 넉넉한 양입니다. 세안하러 들어가서 손 씻고 물기 있는 손에 바로 밀크를 짜시나요? 절대 안 됩니다. 손에 물기가 있으면 얼굴에 닿기도 전에 손에서 이미 클렌징 성분이 다 녹아버려요. 세정력이 반토막 나는 지름길입니다. 반드시 손을 씻고 수건으로 물기를 완벽히 닦은 마른 손에 500원 동전보다 더 넉넉하게 짜주세요. 피부를 손가락으로 문지르는 게 아니라 클렌징 밀크라는 도톰한 쿠션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가야 장벽이 닫히지 않습니다. 둘째, 60초 롤링과 사각지대 공략인데요. 가볍게 원을 그리면서 딱 60초 동안만 롤링해주세요. 이때 진짜 중요한 꿀팁. 진료실에서 유독 턱밑이나 헤어라인 쪽에 화농성 여드름 나서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열의 9은 이 세안 사각지대를 놓치신 거예요. 손가락을 V자로 만들어서 턱 라인을 쓸어주시고 피지가 잘 끼는 콧망울과 입가 주변도 살살 굴려주세요. 여기만 꼼꼼히 닦아도 오돌토돌한 요철이 확 줄어듭니다. 셋째, 유화 전에 손부터 씻기입니다. 롤링이 끝났다고 바로 얼굴에 물을 묻히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손에는 화장품 잔여물과 노폐물이 잔뜩 섞인 밀크가 묻어 있잖아요. 손을 먼저 씻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얼굴에 물을 묻혀서 문지르면 이 노폐물을 피부 모공 속으로 다시 밀어넣는 꼴이 됩니다. 반드시 손에 묻은 밀크부터 물로 깨끗하게 씻어낸 뒤에 깨끗하고 촉촉해진 손으로 얼굴을 마사지하면서 하얗게 변하는 유화 과정을 30초 정도 거쳐주세요. 넷째, 메이크업이 진한 날에는 젖은 화장솜을 쓰세요. 원장님, 무기자차 선크림이나 진한 메이크업으로는 밀크가 잘 안 지워지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팁입니다. 에스테틱 샵에서는 해면 스펀지를 많이 쓰지만 집에서 해면을 매번 완벽하게 말려 쓰기란 불가능에 가깝고 세균 번식의 위험도 큽니다. 대신 도톰한 일회용 화장솜을 물에 흠뻑 적신 뒤에 물기를 살짝 짜내고 피부결을 따라서 부드럽게 닦아내보세요. 클렌징 밀크가 완충제 역할을 해서 피부 자극은 제로에 가까운데 세정력은 오일 못지않게 확 올라갑니다. 매일 새 것을 쓰니 아주 위생적이고 확실한 방법이에요.
거예요. 이렇게 꼼꼼히 밀크로 세안을 마친 뒤에 뭔가 덜 닦인 것 같아서 찝찝해서 포클렌저로 2차 세안하시는 분들 계시죠? 가벼운 선크림이나 일상적인 화장만 하셨다면 클렌징 밀크 하나로 충분합니다. 약간 미끈거리는 느낌이 남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바로 피부를 보호해줄 장벽입니다. 억지로 이중 세안해서 그 장벽을 다시 벗겨내지는 마세요. 정 찝찝하시면 약산성 젤 클렌저로 T존 부위만 아주 가볍게 스치듯이 닦아내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이렇게 올바른 사용법을 아셨다면 이제 어떤 제품을 써야 할지도 궁금하시죠? 제가 전 성분을 확인하고 제 얼굴에도 직접 쓰는 피부 자극 지수가 0에 가까운 두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가성비와 성분을 다 잡은 메이크프렘 세이프미 릴리프 모이스처 클렌징 밀크입니다. 콩 단백질 성분이 들어가 있고 우리 피부와 유사한 pH 5.5 약산성이라서 자극이 거의 없어요. 대용량이라서 아낌없이 듬뿍 쓰기 좋아서 입문용으로 가장 추천해드리는 편입니다. 두 번째는 극민감성 피부를 위한 시드물 닥터 트럽 스킨 리터닝 클렌징 밀크예요. 성분이 정말 착하고 물에 닿았을 때 유화가 아주 잘 돼서 클렌징 밀크 특유의 미끌거림이 싫으신 분들도 산뜻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식물성 보습 성분이 들어있어서 세안 후에 당김이 유독 심한 분들께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세안은 단순히 화장을 지우는 게 아니라 스킨케어의 첫 단추를 끼우는 일입니다. 아무리 비싼 앰플을 발라도 매일 밤 세안으로 피부 장벽을 다 갉아먹고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알려드린 클렌징 밀크 세안법과 추천템으로 딱 일주일만 해보세요. 아침에 세안할 때 손끝에 닿는 피부결이 비단처럼 매끄러워진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피부 인생을 바꾸는 작은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다나한 이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